안녕하세요. 토사부의 부동산 뉴스는 나부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류형 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체류형 쉼터를 찾을 때 원하시는 조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산은 한 1억대로 일단 조용한 곳을 찾는데 네네. 뒤에 산이 좀 받쳐지는, 경치가 좀 받쳐지는 예. 농지이면서 땅이 조금 작아야 되죠. 나는 땅값이 안 올라도 된다. 호젓한 곳에 도로가 잘 붙어있는 작은 농지를 1억대에서 사고 싶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체류형 쉼터가 이제 농지잖아요. 농지면 뭡니까? 논밭이죠. 전답이잖아요. 전답이 경사가 있는 땅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평지죠. 자, 평지에 나무가 있을까요? 평지는 그냥 땡볕입니다. 그러면 평지인 전답에 도로가 붙어 있는데 한 200~300평인데 1억대가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저기 괴산 밑으로까지 가야 될까요? 그렇죠. 용인은 아주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그리고 안성이나 있죠. 자연휴양림의 이제 경사면에다가 집을 지은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선호를 한다라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전답인데 뒤에 산이 있으면서 후젓한데 앞에 도로도 잘 붙어 있어서 소방도로가 연결돼야 되고. 그런 꿈을 미리 이제 서두에서 이제 뭐 짓밟고 싶지는 않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취지가 도심에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체험하고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는 일단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큰 배려를 해주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게 조금 와전이 된 거죠. 체류형 쉼터를 구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보면 한 80% 이상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 나는 쉴 곳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자연휴양림이나 아니면 멀리 가서 뭐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왔다 갔다 멀리 가서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것들을 좀 근교에다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욕구가 거의 대다수인 겁니다. 이게. 욕구를 이제 체류형 쉼터로 그렇습니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원하는 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아래로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땅값이 오를 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 소방도로 접해 있는 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한 거거든요.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다 가치가 올라가는 땅들입니다. 말에 약간 어폐가 있어요. 그렇다고 맹지를 할 수도 없잖아요. 맹지는 체류형 쉼터가 안 되죠. 안 되죠. 황당도로가 닿으면 괜찮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3m 도로에 붙은 작은 땅들은 희소한 땅들입니다. 네. 우리가 문의를 받아보면 그런 체류형 쉼터를 찾는 분들은 서울, 분당, 평촌, 판교 조금 복잡한 바쁜 도시민들의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판교에 계신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IT 관련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일을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한 내용은 주변에 나무도 있고 한 1억대 중반으로 해서 한 200평 정도의 농지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상당히 힘든 주문입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판교에서 40분 거리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판교에서 40분 거리는 용인이 마지노선 아니에요? 평지인 전답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조금 쾌적함을 느끼면서 거기에 가설 건축물을 세워서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기획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수요는 많지만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3m 도로라는 것은 차가 한 대가 지나갈 만한 도로거든요. 그런 땅들이 예를 들어서 길쭉하게 붙어가지고 말이죠. 가장 이상적이죠. 네네. 100평이나 200평씩 분할할 수 있는 땅들이, 제가 지금 한 15년 이상 부동산을 하지만 그런 사이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작은 땅들의 기준이 500평에서 300평입니다. 그렇죠. 300평 미만의 토지를 만들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인간이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로에 접해서 자를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그런 땅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한 400평 되는 3m 도로에 길쭉하게 붙어 있는 땅을 이제 100평씩 분할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각각의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매각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체류형 쉼터 단지가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 있는 사이트인데 또 취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괜찮으니까 있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땅을 구하기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체류형 쉼터를 찾는 분들은 시골에 가면은 자연스럽게 전답이 임야와 붙어 있고 중간에 계곡이 흐르는 농지에 대한 아주 그 이상적인 생각보다도 이 수도권 주변, 뭐 본인들이 원하는 이제 물리적인 거리 3, 40분 이내에 있는 용인, 이천 이 정도의 이제 근교에 있는 땅들 중에서 다소 좀 외지더라도 네. 그 땅이 평지인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이제 농사에 대한 조금의 노동을 좀 하겠다. 거기에다가 다소 이제 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유시수를 심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나무가 뭐 있는 대추나무랄지 아, 아니면 그렇죠. 뭐 감나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심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 주겠네요. 네, 물론 펜스도 치겠지만 이제 경계에다가 유시수를 심고 살짝 이제 이 흙을 좀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기준상 보면 50전입니다. 50cm 네. 이상을 파거나 네. 높이지 않으면 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흙을 좀 받아가지고 살짝 단을 두는 거죠. 흙을 49cm까지만 높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골을 가더라도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지형 지물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불멍이나 아니면 모닥불을 피우더라도 민연이 없을 사이트를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족들 간에 왔을 적에 뭔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체류형 쉼터라고 하면 가설 건축물이죠.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거를 놓을 수 있는 땅이 적합한지 그 시간을 많이 들여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훌륭한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도심에 있는 고가의 농지라도 체류형 쉼터로 활용하는 것 또한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문의를 받는 분들은 대다수가 집가가 올라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말은 그렇죠. 하지만 불멍도 1, 2년이지 한 5, 6년까지 계속 불멍만 때릴 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루틴이다 보면 또 지겨워지는 시점이 옵니다. 시간이 흐르면 또 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의지로 그 사이트를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은 좀 필요하고요. 내가 만약에 분당이나 판교에 산다. 근데 40분 이내 거리에 한 뭐 1억대의 농지를 찾는다라고 하면 포기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시간을 포기하느냐, 비용을 양보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40분이라는 안에를 꼭 유지하겠다.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예산에서 좀 더 쓰셔야 되고요. 나는 이 농지의 가격을 꼭 지켜야겠다. 시간이 더 길어도 된다. 그러면 바운드를 넓혀서 더 조금 외곽으로 나가셔야지. 둘 다를 내가 고집하면서 구할 수 있는 땅은 없다. 좋은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연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근교에 좋은 사이트에 뭐 돌이 잘 접해 있는, 그리고 직관으로 오수관도 주변에 묻혀 있고 상하수도도 묻혀 있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오수관과 우수관을 연결해서 상하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농사와 체류를 즐기면서 일정 시점이 되었을 적에 결국 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은 변화가 있으니까요. 토지는 기승절 매도예요. 체류형 쉼터가 12전이잖아, 연장 기간이. 2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가설 건축물이 주변 환경하고 조화롭냐, 조화롭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연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시장 12년이면은 뭐 주변의 강산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잘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가 좋아야죠. 항상. 그렇죠. 여유 자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체류형 쉼터를 만들어 가지고 멀리 가족들과 장시간 이동을 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쉴 수 있다는. 네, 새로운 공간에서. 그 정도 비용이라면 조금 고가의 농지라도 투자를 해서 이상형의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용을 좀 더 쓰고 대출 좀 받아서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몇 년이 지나가지고 땅값이 더 오르지 않겠어요? 원하시는 땅들은 되게 땅값이 오르는 땅들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네. 체류형 쉼터라는 순수한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도 어떤 면에서는 경제학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놀고 쉬고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농지라는 그 타이틀을 빌어서 네.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이 만드는 정도의 레저를 즐기면서 그의 레저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의 공간에 농사를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통해 10평 남짓까지 33 그러면은 뭐 제곱. 4인 가구면 충분히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에 기소를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자갈을 깔든지 이런 정도의 개념을 좀 탑재를 하셔서 약간 토사
사업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냐 아니면 비용이냐 네.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좀 더 현실적인 상황과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 만족도는 시간이냐 비용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아주 나는 외진 곳이어야 된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외진 있죠. 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건지고 네. 시간을 양보하고 나중에 환가성은 좀 더 안볼 수 떨어지겠죠. 없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채용 쉼터라는 부분이 세컨하우스 그런 부분들을 거의 대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 사회에서. 본인들만의 공간들을 재미있게 한번 구현해 보셔서 12년이라면은 뭐 너무 길지 않느냐, 그죠? 안에 그거는 바뀔걸요, 마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SK 하이닉스 원삼 옆에 배감 사무소가 있는데 네. 배감에는 파맨포레스트라고 아, 예, 체류형 휴양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만 네. 평 부지에 네. 조성을 하고 있고 중국 연재죠? 올해 12월이니까요. 이런 간접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토지를 찾아보셔도 되고 인근에 있으니 상담을 오셔도 됩니다. 배감면 배감리. 예, 파인 포레스트 규모가 5만 평인데 네, 5만 평입니다. 여기는 임야를 개발하지 않고 전답을 그죠? 기존에 있는 지목이 묘지였던 땅도 포함이 되는 묘지와 그런 전답.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궁금합니다. 이 평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네. 사람들이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지. 숙박의 개념보다 체험의 분야를 많이 이제 포션을 넣는다고 하니까요. 어떤 네. 식으로 트렌드를 반영할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령 쉼터를 사람들이 이제 구현을 해서 재미있는 일상들이 쇼츠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 하나의 그 농지의 분야가 생기지 않을까요? 체류형 쉼터 땅을 찾아요. 그들끼리의 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앞으로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5만 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네. 유료로 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나 메일이나 본인의 상황을 자세히 써주시면 됩니다. 네, AI 컨설팅보다는 조금 비쌉니다만 현실적인 컨설팅 가능합니다. 네, 투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